안녕하세요. 생물과학협회 회장 이창석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잠시 맑아졌던 하늘이 요즘 다시 탁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미세먼지 흡수원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그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저감 대책을 잘 이행해도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흡수원 대책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도 많이 생성되지만 중국의 영향이 30 내지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별 지역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나타나 있고 위에는 PM10, 아래쪽은 PM2.5가 되고 있습니다. 두 요인 모두 봄의 농도가 가장 높고 여름에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숲이 많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의 농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표면적은 빛과 가스 흡수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나무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의 토양 면적보다 10배나 더 많은 표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물론 분진 흡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적절히 배치하면 그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입체 구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는 크기가 클수록 더 큰 흡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모두 나무의 크기가 클 때 많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 크기가 작은 것은 왼쪽에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 같은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그 크기가 큰 것은 오른쪽에 그림처럼 잎에 나 있는 털을 이용해서 흡착해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러한 미세먼지를 흡수하면 그것을 아미노산 또는 당으로 전환하여 피해를 입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하는 식물은 이러한 숲을 이루면 그 표면적이 커진 만큼 더 큰 흡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숲을 많이 도입하면 미세먼지 흡수는 물론 기온을 낮춰주고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지역의 숲의 면적이 사람의 건강 및 수명과도 관계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숲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여 기온 역전 현상을 줄이는데 특히 서울과 같은 분지에서 미세먼지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온도를 낮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직접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물은 바람의 패턴이나 속도의 변화를 주어 대기오염에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끼칩니다. 또 식물이 배출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했을 때 식물은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환경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식물종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물을 이용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고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자연정원을 조성하고 또 자투리 땅에는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또 가로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을 관리할 때도 그 저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크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적 범위의 식물을 도입하면 그 기능이 그 그래프의 높이만큼 큽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남에 따라서 그 기능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숲을 조성할 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면도에서 그려진 것처럼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나머지 지역은 위에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는 온전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는 버드나무 숲이 있고 평지에는 오리나무 숲이 형성되며 평지와 산이 만나는 장소에는 갈참나무 숲, 산 입구 계곡 주변에는 느티나무 숲이나 서나무 숲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숲을 모방하여 숲을 조성하게 되면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지가 이와 같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숲들을 모방하여 숲을 조성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지붕이나 벽면에도 그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발하여 숲을 조성하면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바위 위에 담쟁이 덩굴이 덮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가 근무하는 서울여자대학교 건물 벽면에 담쟁이 덩굴을 입힌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바위산에 많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 숲을 모방하여 서울여자대학교 건물 지붕에 소나무 숲을 조성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발휘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미세먼지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국립생태원 복원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러한 생태적 원리를 철저히 반영하여 조성한 숲, 하천 그리고 습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3,4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 복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 가보고 그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조성된 생태연못과 산지 저지대 복원 모습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로이터 통신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많은 인공 구조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솔, 해송이라고도 하는 곰솔숲은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이렇게 크게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회색의 공간에 녹색의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들이 발휘하는 다른 추가적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되찾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